결혼이라는 거는 이 사람 인생에 내가 딱 그림자처럼 붙어 사는 인생은 아니에요. 같은 배를 탔으니까는 뭐 폭풍 같이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태풍 같이 맞을 수 있고 파도 같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되게 현명한 부부인 거고 그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배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은요 그 배는요 가라앉습니다. 결혼을 조건불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결혼 후에 조건을 볼 걸. 결혼 전에는 아무것도 안 받고 사람 하나만 만나? 가능할까요? 아마 그 상황에서 최선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을까? 하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랑 이제 동등해진 남자가 있고 그 남자랑 나랑 동등해지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 예전에 자기를 잊은 거고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거지. 나 왜 얘랑 결혼했지? 착각을 하는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성분들 중에서 결혼을 할 때 아무것도 안 보고 사람 하나만 보고서 결혼을 한다. 요즘 같은 현실에서. 있나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를 해. 빨개 먹고 내가 목욕탕에서 누구를 만나는데 너무 좋아.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딘가 장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교보문고 막 이렇게 서점에서 많이 만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야? 이 사람은 뭔가 좀 지적인 수준이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보다. 요즘에 서점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 경우들도 요즘에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꽤 괜찮은 옷을 입고 다니고 꽤 괜찮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꽤 괜찮은 차를 타고 다녀. 우리가 생각을 하죠. 저 사람 뭐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예를 들자면 그러고 있는 사람인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된장남인 거고 허세만 가득 찬 남자인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후질구리하고 막 꾸리꾸리한 막 냄새가 나고 막 이런 남자인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의사였었어.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또 달리 돌린다라는 거죠. 야, 얼마나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모자라면 이 사람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까지 다닐까? 우리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 표정, 모든 것들을 다 보통 길거리에서 만나도 이 사람 괜찮네? 괜찮은 옷을 입고 깔끔한 외모에 표정도 되게 밝네? 이런 거를 다 포함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본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어떻게 결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결혼 전에 최선을 다했다가 결혼을 하면 이룬 거죠.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만났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는 거는 없어요. 뭐든지 다 봐요. 아무것도 안 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떻게 안 봐? 이 사람의 키를 볼 거고, 이 사람의 피부 톤을 볼 거고, 이 사람의 먹는 습관을 볼 거고, 이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볼 거고, 걸음걸이를 볼 거고, 다 본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었었을 때 이 사람과 감정이 쌓이는 거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고, 교제를 하다가 이제 더 좋은 감정이 쌓이면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아무것도 안 본다? 아무것도 안 봤는데 살다 보니까는 나도 좀 따질 걸 그랬어? 그 당시에 따져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마 안 됐었을 거예요. 근데 동등해진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못 가졌던 뭐 집을 가졌다든가 못 가졌던 차를 갖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조금 더 돈 많은 사람을 만날 걸 그랬나?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때 본인은 뭐 그런 티를 전혀 안 내다가 어떠한 자리에서 본인의 본 모습을 막 봤어. 정말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는 그지 그러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겸손하지? 이러면서 이 사람의 또 다른 매력이 훅 빠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 또한 어쨌든 이 사람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매력인 거고 아무것도 안 본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성격만 보고 결혼을 한다? 성격만 좋으면은 다 결혼해? 성격 좋은 사람들은요 친구들한테 술 잘 사주고요 친구들한테 밥 잘 사주고요 이런 사람들이 성격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다가는 큰일 나요. 풍지박살나. 근데 보통 이렇게 조건을 보고 결혼할 거라고 후회하는 사람들 보면은 외모를 보고 먼저 결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외모만 보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까는 감당을 하고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닐까요?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떤 누구를 다 만날 리는 없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감당 한에서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나중에 와서 야, 돈 벌 걸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결혼하면 안 됐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 남편을 갖다가 에이씨 돈 보고 결혼할 걸. 많으면 좋지. 많으면 좋고 잘생기면 좋고 능력 있으면 좋고 착하면 좋고 그런데 어떻게 그 매번 항상 좋은 것만을 바라보고 찾으며 살 수가 있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자기 얼굴을 침뱉힌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그 상황에서 찾은 최고의 사람과 우리는 결혼을 해요. 저도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내 최선에서 만났던 사람이 우리 남편이다. 그리고 지금 결혼을 했지만 후회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 상황에서 최고의 사람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을 거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변한 거 아닐까요? 사람은 당연히 변하죠. 당연히 변하죠. 타고난 성격은 못 고치지만 성향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그때 기분이 달라져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아침 먹고 나서 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저는 항상 뭔가 기분이 바뀌어요. 이것 또한 사람인지라.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은 이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 컨트롤을 못하고 그때 그 기분대로, 기분 나는 대로,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때려부시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근데 본인이 최고의 사람을 선택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아휴, 이럴 줄 알았었으면 조건 좀 보고 결혼할 걸. 그거는 맞아요.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본인의 배우자가 마음에 100% 들 수는 없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심지어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들도 내 100%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 된 성인들이 만나서 20년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다뤘던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지. 이런 탓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 탓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재벌을 만났었어도요, 아마 탓을 할 거예요. 아휴,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 사람 인성 봤었어야 됐어. 항상 여자들은요, 배부르고 난 다음에 다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배부르고 나면은 원래 딴소리 나와요. 어휴, 저는요, 배고플 때 마트 가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저는 한 20가지 반찬이 생각이 나요. 이것 때 먹고 싶고 저것 따고 싶고 저것 따고 싶어. 근데 시식 코너에서 뭐 먹잖아요. 그럼 제가 사옴으로 후회를 하죠. 내가 미쳤지. 이걸 내가 왜 사왔지?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이제 썩어서 버려지는 거지. 본인들이 만족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배부르지 않고서는 그런 소리는 절대 못 나오죠. 그러면 이런 걸 후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를 안 하려면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더 좀 잘난 사람들 만나봐, 돈 더 많은 사람들 만나봐, 더 괜찮은 집안을 만나봐, 얘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봤는데 돈이 주는 편리함도 알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어머님들은 바람피는 남편을 만나더라면 정말 끼가 없는 남자를 만나라고 자신한테 얘기를 할 거고, 돈을 못 벌어오는 능력이 없는 남자를 만나더라면 돈을 잘 벌어오는 남자를 만나기를 원할 거고, 근데 이거는 상대방한테 너도 바래봐, 이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진짜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이 사람 인생에 내가 딱 그림자처럼 붙어 사는 인생은 아니에요. 같은 배를 탔으니까는 뭐 폭풍 같이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태풍 같이 맞을 수 있고 파도 같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되게 현명한 부부인 거고, 그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너 때문에 나 때문에 해서 치고받고 싸우면은요, 그 배는요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걸 남편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 그것도 웃긴 거야. 그럼 남자는 뭐? 남자는 조건 봐야지. 남자도 똑같죠. 그렇지. 남자도 이왕이면 돈 있는 여자 만났으면 좋겠고, 돈 있는 처가댁 만났으면 좋겠고, 차 사주는 처가댁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신랑도 맨날 얘기하다 보면, 아는 저기 직장 후배가 장모님이 벤츠 제일 좋은 거 사줬다고. 누구나 다 받으면 좋은 거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거는 서로 간에 기분 나쁜 얘기를 굳이 뭐하러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그렇게 저하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유, 내가 차라리 돈 벌 걸. 아유, 내가 뭐 미쳤다고 내가 얘랑 결혼을 왜 했는지 몰라. 내가 맨날 그래요. 그 제1롯데 지나가면서, 아, 나도 저 탑층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쳐다보다가 목 디스크 와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 그냥 쳐다보는 거는 좋은데 그냥 거기까지. 선은 좀 지켜야죠. 본인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으면. 오히려 심포도라 생각하고 안 먹는 게 나은 거네요. 아니죠. 맛있긴 맛있겠죠. 그 포도가. 맛있기는 맛있겠지만 그 맛있는 포도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는 살아야겠죠. 그런 것 같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마리나베이 호텔에 있는 옆에 호텔에서 잤어요.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기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그랬어. 마리나베이는 못 자고. 제가 이제 버스 타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근데 저 마리나베이 저 호텔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이 속에 속해져 있고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정말 느끼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저기를 쳐다보면서 우리 다음에 올 때는 저기 호텔에서 꼭 자자? 꼭 저기서 묵자? 라고 남편이랑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거기서 에너지를 더 받았던 것 같고,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일을 하자?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다음번 여행에는 좀 더 좋은 호텔에서 쉴까? 이렇게 저는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과정이 나는 더 재미있는 것 같고, 제일 가장 흐뭇한 순간은요, 마리나베이에서 내가 수영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직전이 아마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